현주엽의 학폭당해 농구 중단. 게시글 올린 네티즌 이심도 무죄인 이유 분석.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제가 검찰 수사관으로 현직에 있을 당시 유명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팀 전체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는 과제였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의 진위는 물론 게시자의 내밀한 의도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구 스타 현주엽 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법원이 온라인상에서의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브리핑. 이번 사건의 피고인 어 씨는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농구부 시절 현주엽 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현주엽 씨 측은 강력하게 반박하며 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어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어 씨가 현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보다는 과거 피해에 대한 울분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게시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의 시선. 수사 실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검찰 실무 기재례에 비추어 허위의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공소 사실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느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단순히 사실을 알린 경우와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보아온 수많은 사례에서 고소인들은 대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이를 허위로 몰아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상당수 이유는 검사가 이것이 허위이다라는 점을 100%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기억에 일부 오류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를 악의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경계하는 지극히 법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분석.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학교 폭력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큽니다. 특히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물의 과거 행적은 팬들과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게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명확한 정황이 없는 한 피해 호소의 성격을 띤 게시물을 비방 목적의 범죄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실무 통찰. 만약 본인이 정의감이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올린 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인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실성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의 일기장, 주변인의 진술, 혹은
비슷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십시오. 완벽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을 법했다는 점만 입증해도 무죄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둘째, 공익성을 강조하십시오. 단순히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사 사례 방지나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글을 썼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 실무 기재례상 비방의 목적을 조각시키는 사유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지 않은지, 사실관계의 핵심이 일치하는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크유앤드어 코너. 학교 폭력 폭로와 명예훼손에 관한 궁금증 풀이. 질문 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글이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질문 2. 폭로 글을 올릴 때 일부 내용이 기억과 달라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사실 적시의 내용 중 지엽적인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된다면 허위 사실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3.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할까요? 답변 무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합의는 자칫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면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 4.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폭로도 공익성을 인정받나요? 답변 공적 인물에 비해 공익성 인정 범위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특정 집단 내에서 반복되는 심각한 범죄라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5. 검찰 실무 기재례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답변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준 양식과 표현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기재례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방어 논리를 짜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내가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진실을 법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32년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피의자가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 계신 재외 국민분들이 복잡한 형사사건을 원격으로 조력하며 진실을 규명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32년 9개월 검찰 수사관 출신의 연륜과 법리적 통찰력을 갖춘 저와 함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실이 법정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명예훼손무죄, 해시태그 학폭 의혹 판결, 해시태그 현주엽 사건, 해시태그 정보통신망법, 해시태그 검찰 수사관 출신.